네, 요즘 가장 핫한 토익 채널에 찾아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전국 YBM 인문주급 1위 종로 YBM 두 남자 토익의 권영준 강사입니다. 네, 오늘 9월 26일 시험 예언 영상 인사드리게 됐고요. 또 열심히 공부하신 것들 정리 잘 하셔서 시험 준비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동안에 저희 채널에서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 데일리 토익 꾸준히 푸신 분들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니까 꾸준히 잘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르신 분은 안 계시죠? 토익 학원과 토익 어떤 강의 포털 사이트에 꼭 참고하셔서 저희 제휴 사이트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9월 26일 자 매월 소름 끼치는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문제에 대한 답을 미리미리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 정리 잘 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요. 자,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난 26일날 토익 시험 보는데 토익 공부 많이 안 하셨다 하신 분은 제가 위에 링크 하나 띄워드릴 거니까 더 쉬운 문제 풀이법이라고 해서 토익 파트 5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 참고하셔서 준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예언 영상은 이것만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최소한 2개월 전 것까지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밑에 재생 목록 확인하시게 되면 그동안 매일 시험마다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2개월 조금 시간이 있으면 3개월 전까지 참고하셔서 준비 많이 보시게 되면 시험 대비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토익 공부를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토익 시험에 경험이 많지 않다 하신 분들은 토익 시험 시간 2시간을 분배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간 분배법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링크 확인하셔서 영상 보시고 시험 준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보 하나 때리고 갈게요. 네, 그래서 전국 YBM 인문주급 1위 저희 두 남자 토익이고요. 저희 토익을 처음 하신 분이나 500점대 정도 점수 갖고 계신 분들은 인문반 들으시면 되고요. 750이나 900 이상을 목표로 하신 분들은 중급반 들으시면 되니까 참고하셔서 또 10월 열심히 잘 참여하시고 학원만 하지 않고 학원 강의를 그대로 실시간으로 쏴드리는 불나방 또 그 게름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확인하셔서 꼭 10월 달에 저희와 함께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26일 시험 천기노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매월 기출되는 거죠. 소유격을 묻는 문제입니다. 소유격과 소유 대명사를 구분하는 거고 나의, 나의 것, 우리의, 우리의 것이라고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죠. 자, 소유격 때는 반드시 명사가 필요하고 소유 대명사들이 명사 나올 수 필요하고 명사 나올 수 없다는 구분해서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칸이 있고 뒤에 명사가 있다면 이쪽이 답이 되어야 되고 빈칸이 있고 명사가 없다면 이쪽이 답이 될 것이다. 잘 기억하는데 이 두 가지는 생김새가 같죠. 물론 얘는 he's로 발음하지만 part 5 RC에서는 발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경우에서 알고 계시고 his car도 가능하고 his 혼자 쓸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거는 제가 매월 강조드리는 건데 오늘은 조금 앞에 갖고 왔는데 혹시 분사를 공부하셨다면 시험 전에 반드시 분사를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제가 링크 카드 띄워드릴 거니까 확인하셔서 분사 개념 꼭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서 꾸미는 분사를 고르는 공식을 그래서 강의할 거니 잘 참고하시는데 그걸 좀 제껴두고 자동사 가지고 자동사를 변화시켜서 분사를 바꾸고 명사를 꾸민 자를 묻고 있다. 고민하지 마시고 ing로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exist 존재하다, last 지속되다, 그리고 reading도 기억하셔서 얘들은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자리에 묻고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ing로 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닌 것도 있으니까 영상 링크 꼭 참고하셔서 이론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도즈입니다. 이번 시험 대비로 강력하게 예언드리는 건데요. 자, 도즈는 기본적으로 that의 복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의 뜻도 갖고 있는데 특이한 쓰임새를 좀 갖고 있죠. 소리 내보겠습니다. those who. 자, those who가 되면 who가 이끄는 관계절이 뒤에 붙어서 who 이하인 사람들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those who are interested in이 되면 뭐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주시면 되니까 그 도저의 쓰임새 알고 계시고 자 생략을 통해서 분사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hose interested in이 돼도 뭐뭐에 흥미 있는 사람들 가능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those 잘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뭐냐면 잘 기억하세요. 일반 명사들은 당연히 관계절이나 분사의 수식을 뒤에서 받을 수 있죠. 근데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중에서 관계절이나 분사의 수식을 받는 것은 요 네 종류만 딱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생략 이런 걸 제외하고 기본적으로는 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리듬과 함께 외워볼게요. 좀 허접한 리듬이지만 따라해보세요. 갑니다. Those wanting body.
자, those one thing 말이 기억하시고, 자, those who 가능하고요. anyone who 가능하죠. 그리고 anything which 가능하고, somebody who 가능하지만 this who 들어봤어요? it which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대명사 중에서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서 those one thing 말이 기억하시고 관계전의 분사의 수식을 뒤에서 받는 대명사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시험장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것도 매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 지난 시험에도 적중을 했죠.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진행시입니다. BING가 진행시죠. 그 사이 자리의 부사 가능하고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BPP죠. 그 사이 자리의 부사 가능하고요. 그리고 완료시입니다. have PP 또는 had PP 또는 will have PP 사이에 부사 가능하다. 좀 헷갈리시면 복잡한 동사 형태 사이는 부사가 답이다 라고 기억하셔도 좋고, 하나만 더 토익 공부 좀 해보셨다면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안 가지죠. 수동태는 BPP까지만 나와도 문장이 끝난 것이다. 문장 끝났으면 부가적으로 부사 나오죠. 그래서 수동태는 바로 뒤에도 부사가 답으로 잘 나오니까 이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건 특이단어입니다. 최근 시험 제가 오늘 오프라인 강의에서 강의했는데 최근 시험에 나왔던 특이한 단어예요. 자, development랑 컨택트가 생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개발 그리고 연락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독특한 쓰임새로 둘 다 파트 6에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디벨롭먼트는 지난 시험에 기출이 됐고요. 이 뜻도 물론 갖고 있지만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 그래서 국면 또는 많이 의역하면 상황입니다. 지금 뭔가 개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줄게요. 그런 뉘앙스를 디벨롭먼트 가능하기 때문에 그 뉘앙스도 기억하시고요. 자, 컨택트는 명사일 때 당연히 연락이라는 뜻도 있고 접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 시험에서 인맥으로 기출이 돼서 our contacts, 우리 인맥들로 해석이 된 적도 있으니까 그 뉘앙스도 꼭 기억하셔서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 문법 하나 짚어드릴게요. 요거는 모르시면 토익 시험 보시면 안 됩니다. 자주 나오는 건데 잘 보세요. 주동목 있으면 기본적으로 완전절이죠. 완전절로 문장이 끝났어요. 완전절이면 그 앞뒤에 부가적으로 부사가 들어가죠. 근데 그 부사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때는 투부정사의 부정법으로서 해석은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Part 5에서는 문장 앞쪽에 콤마와 함께 잘 나오고요. 파트 6, 7에서는 문장 끝나고 뒤쪽이 그냥 붙어서 잘 나옵니다. 어쨌거나 완전절 뒤에 나오게 되면 뭐뭐 하기 위해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묶어서 기억을 좀 해주세요. In order to 부정사도 뭐뭐 하기 위해서고 so as to 부정사도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같은 뜻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지금 올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요한 것들인데 제가 이번 시험 대비로도 중요한 거 짚어드릴게요. 자, 뭐냐면 대절입니다. 대시 끄는 절을 목적으로 잘 가지는 이 동사의 종류예요. 그래서 제가 빨간 표시한 것들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나머지 것들도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절이면 대절, 문장이잖아요. 어떤 문장 내용을 전달해야 돼요. 오케이? 구술하는 거죠. 그래서 굿 말고요. 구술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다. 어떤 내용을 구술하는 거죠. 추천하다. 내용을 구술할 수 있고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announce that. 어떤 내용을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구술하는 맥락을 볼 수 있고요. 다 중요하긴 한데 이번 시험 대비로 조금 중요하게 강조드릴 것은 run입니다. 자, run은 배우다도 있지만 그냥 알게 되다. 알다도 갖고 있으니까 run that. We run that. run that 묶어서 기억하시고 대절을 잘 갖고 옵니다. 지난 시험엔 predict that을 제가 예언 적중했습니다. 대절을 예측하다로 잘 쓰이니까 기억하시고요. confirm도 확정하다는 뜻으로서 대절을 목적으로 잘 가지니까 지금 시간 없기 때문에 뜻 모르시면 외우지 마세요. 그냥 that을 붙여서 run that, predict that 많이 외쳐보시고 시험장 가시면 1초 안에 답을 고를 수 있을 거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것도 혹시 모르는 게 있다면 좀 많이 외쳐보셔야 돼요. 자, 많이 적혀 있는데 각자 고유의 뜻이 있다. 근데 그냥 다 묶어서 얘들 다 묶어서 이거로 보시면 돼요. many. many면 뒤에 명사를 꾸밀 때 무슨 명사를 꾸미죠? 복수 명사를 꾸미죠. 많은 명사들이 됩니다. 얘도 많은 명사들, 많은 명사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랑 오브 사이에 넣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뒤에 오브는 전명구니까 이거 뭐 단수 명사네 하지 마시고 전체를 묶어서 many로 봐야 된다. 이제 시간 없으니까 꼭 3번씩 읽고 시험장가시고 many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토익 공부를 좀 하셨다면 절대 모르시면 안 되는 표현이죠.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접속사와 전치사입니다. 접속사 먼저 소리 내볼게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자, although, though, even though, 그리고 even if까지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이기 때문에 문장체 앞에 있다면 그 뒤엔 주어, 동사, 목적어, 절이 나올 것이고 콤마 뒤에 또 절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얘들은요 뜻은 비슷한데 얘들은 전치사예요. 요거 좀 생소하신가요? not with standing입니다.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전치사니까 제일 앞에 있다면 그 뒤에 명사나 명사가 나오고 콤마 나오고 그 뒤에 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빈칸이 제일 앞에 있고 근데 콤마까지 가는데 절이라면 접사 부르시면 되고 콤마까지 가는데 명사나 명사 그러면 전치사를 여기 넣으시면 되니까 이런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구분하시고요. 요거는 크게 뭐 상관은 없는데 많이 좀 헷갈려셔가지고 as if도 접사입니다. 뜻은 일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정도로 해석하면 되니까 그 뜻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접사입니다. 추가 포인트로 요거 한번 얘기해볼게요. 추가 포인트지만 좀 중요해서 인지하시고 뭐냐면 though입니다. though는 접사도 있고요. 근데 부사 기능도 있거든요. 부사 기능. 근데 특징이 뭐냐면 문장이 나와요. 블라블라블라 나오다 마지막에 though라고 나올 겁니다. 그때 해석은 그런데 라고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Our team lost. It was good game though. 우리 팀 졌어. 그런데 좋은 경기였다. 이러면 됩니다. 그렇게 문장 끝자리에서 부사처럼 도는 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 느낌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히 연달아 나갈 겁니다. 필기하시던지 꼭 캡처하시던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요 3가지인데요. including, such as, like입니다. 요거는 지난 시험에 예언을 드렸는데 명확히 오답으로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예언을 보셨다면 걸러낼 수 있었던 포인트인데 얘들은 비슷한 뜻이고요. 보통 언제 쓰이냐면 앞에 명사의 종류를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잘 씁니다. 예를 들어서 good teacher including 권영준, good teacher such as 권영준, good teacher like 권영준이면 권영준 같은 좋은 선생님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은 보통 앞에 명사를 부연 설명하기 때문에 앞에 명사가 없다면 거의 답을 안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좀 소구하시고 해석은 똑같이 뭐뭐와 같은 앞에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including, such as, like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로 기억하시고요. 앞에 명사를 부연 설명한다. 자, 두 번째 중요어휘는 리모트입니다. 리모트는 우리가 흔히 쓰는 리모컨이요. 리모컨이 리모트 컨트롤의 약자인데 리모트는 원래 뜻이 먼이라는 뜻인데 현대 영어에서는 원격이라는 뜻으로 잘 쓰이죠. 그래서 work remotely가 되면 원격으로 일하다, 뭐 재택근무 같은 거 그러면 갖고 계시니까 어휘 뜻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이거 이따 좀 나올 거랑 연관성이 있는데 represent를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동사 represent는 대신하다, 대표하다가 있습니다. represent my company. 근데 명사로 representation이 되면 대신, 대표, 대리, 뭐 표현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명사 기억하시고요. 추가 포인트는 요겁니다. 요것도 IV이지만 명사로 잘 쓰이고요. 직원 또는 대표자까지 되는 사람 명사로 잘 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직원이면 뭐 회사의 직원이고 대표는 사장이 될 수도 있죠. 좀 상반된 뜻을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 또는 대표 뜻도 꼭 기억하셔서 representative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중요입니다. 벌써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자, 토익 공부를 좀 해보셨다면 be equipped with를 기억하셔야 돼요. be equipped with는 뭐뭐를 갖추다입니다. 보통 with와 짝꿍으로 잘 쓰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수동태이지만 그냥 능동처럼 뭐뭐를 갖추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equipment 들어보셨죠? 장비란 뜻이기 때문에 장비 따위를 갖추다로 해석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묶으면 또 중요한 specialization입니다. 이거는 지난 시험에 답으로 나오긴 했는데 보통 ISE가 동사의 전미사거든요. specialize는 스페셜하게 잘하다, 특화하다, 전문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야와 잘 쓰는 in과 함께 쓰여서 specialize in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추가 포인트는 뭐냐면 specialize를 그냥 자동사로 외우시게 되면 이런 문제에서 답을 안 고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명사 뒤에 소금이는 자리 묶고 있을 때
자동사라면 보통 명사를 꾸밀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ing로 거의 쓰이거든요. specialize가 타동사 쓰임도 사실은 있어요. 일반 토익생에 잘 없지만. 그래서 명사를 꾸밀 때 pp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사 specialized in이 되면 어디에 특화된 명사로도 가능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주어 뒤에 일반 동사절에 쓰일 때는 거의 자동사로 쓰여서 specialize in으로 기억하시고요. 근데 명사를 꾸미는 분사로 바뀔 때는 specialized가 돼서 어디에 특화된 명사로도 가능하니까 두 가지 형태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중요 어휘 묶음입니다. 자, reputation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명성 또는 평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명성이라고 해석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for나 as가 붙어서 for가 붙으면 주로 사물명사가 나와요. 그래서 뭐뭐에 대한 명성, 어떤 일에 대한 명성 이렇게 잘 나오고요. as가 붙으면 사람 명사긴 한데 어떤 뭐 직책이나 뭐 직업 이런 걸 잘 나오겠죠. 그죠? 작가로서의 명성 이런 맥락이니까 reputation 두 가지 짝으로 잘 기억하시고요. 자, 요거는 이번 묶음에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 세 가지는 비슷한 뜻이에요. 소리 내볼게요. inform, notify, remind. 조심해. 자, inform, notify, remind는 비슷한 뜻이에요. 알리다, 통지하다, 상기시켜주답니다.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은 알려주는데 벽 보고 벽한테 알려주진 않잖아요. 알림받는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사람 목적어가 나오게 됩니다. inform you, notify you, remind you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는 내용은 of나 about 명사, 오케이? 또는 대절 같은 명사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remind만 투부정사도 가능하니까 구분하셔서 기억하시고 시험에서 보통 이 자리 많이 물을 겁니다. 여기 somebody 나오는 거 아니? 라고 물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주어가 있었고 should notify 영상이기 때문에 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마 편집이 더 잘리겠죠. 더 sales 빈칸 이렇게 나왔어요. A는 personnel, B는 schedule 이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B로 하셨거든요. 판매 스케줄을 통지해줘야 되면 잘 어울리니까. 근데 방금 얘기한 대로 사람이 거의 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세일즈 직원으로 A를 골라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inform, brief, remind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중요의 묶음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지난 시험에 정말 제가 간이 떨어질 뻔했는데 뭐냐면 일단 qualify라는 동사가 있어요. 얘는 특이하게 자격을 주다도 되고 자격을 얻다도 됩니다. 둘 다를 기억하시는 어쨌거나 for랑 짝꿍이에요. 뭐뭐에 대해서 자격을 주는 거니까. 그리고 명사 형태도 있죠. qualification 자격이고요. 명사도 for랑 짝꿍입니다. 그런데 qualified라는 pp가 있어요. 명사 앞에 주로 꾸미는 형용사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근 몇 년 동안 형용사 자리에 qualified만 나왔어요. 그래서 자격 있는 후보자, 자격 있는 주로 사람 명사가 잘 나왔었는데 지난 시험에서 형용사 자리에 qualifying이 기출이 됐고요. 그럼 직역해보면 자격을 주는이 됩니다. 자격을 주는 테스트, 자격을 주는 시험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명사 앞에서 꾸밀 때는 보통 둘 다 가능한데 의미상 결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적어놨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 두 단어 이상 전사인데요. 조금 뜬금없긴 하지만 혹시 표를 좀 훑어보시고 내가 모르는 뜻이 있다면 얘들은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시험 전 예언 영상이기 때문에 외울 시간 없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뜻을 모르시면 시험 보시면 안 돼요. 자주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고 모르는 뜻이 있다면 꼭 암기하시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캡처하든지 텍스트 파일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 또 제가 지난 시험에 적중했었던 중요한 단어였었는데 지난 시험에 그 되게 논란이 있었던 문제 답이 프레젠트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지난 시험에서 예언을 드렸고 그대로 기출이 됐는데 일단은 요 뜻은 좀 차치할게요.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또 잘 안 나오고요. 지난 시험에 형용사 뜻으로 현재로 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time 꾸며주는 자리 기출이 됐고 지난 시험은 there is nothing at the present time 현재 시간에 아무것도 없다로 기출이 됐는데 이번 시험은 동사의 뜻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presentation 들어보셨죠? 발표하다도 있고 그리고 present parking permit 주차 허가증을 제시하다 이 뜻도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뜻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입장하다, 참석하다,
존재하다, 어떤 장소에 있는 거, 이런 뉘앙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일 때 파생된 명사가 presence고요. 그때는 입장 또는 참석의 뜻도 있어요. ask one's presence, 누구의 참석을 요청하다. 그런데 존재란 뜻도 있거든요. 존재 또는 존재감이요. 이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rebuild presence, 존재감을 드러내다. enhance presence, 존재감을 강화시키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얘기할게요. 이것도 좀 중요해서 제가 present parking permit 얘기했는데요. 이 permit이 허가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지만 허가증이라는 실물 명사가 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허가증이기 때문에 얘는 가산명사니까 a permit 또는 permits가 될 겁니다. 참고로 permission도 명사죠. 얘는 허가라는 명사인데 얘는 불가산으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불가산, 어다이스가 안 붙을 거다. 오케이, 그것도 기억하셔서 활용하시면 시험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요 단어들도 제가 매일 시험마다 강조드리는 건데 토익이 너무 좋아하는 단어들입니다. 얘도 조금씩의 의미가 차이가 있지만 유의어를 기억하시고 close는 가깝게 아니죠. 꼼꼼하게 면밀히, 오케이? thoroughly 철저히, carefully 조심스럽게지만 그냥 꼼꼼하게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꼼꼼하게 좀 리뷰하든지 연구하든지 감시하든지 이런 것도 잘 꾸미기 때문에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꼼꼼하게 뉘앙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동사입니다. 반드시 이번 시험 대비를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난 시험에 provide가 기출됐어요. 토익 공부를 좀 해보셨다면 provide A with B 들어보셨나요? provide A with B가 되면 A를 B와 함께 제공하다가 아니고 A에게 B를 제공하다로 해석이 됩니다. provide A with B는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러면 provide B to A가 같은 뜻입니다. A에게 B를 제공하다 같은 뜻이 됩니다. 이건 참고로만 기억하시고요. 이 두 가지 강조하고 싶은데 supply는 공급이란 명사도 되지만 공급하다라는 동사도 되죠. supply도 마찬가지. supply A with B가 가능해서 A에게 B를 공급하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요도 예전에 기출된 적이 있는데 좀 특이해요. 명사일 때 그냥 옷입니다. 옷인데 동사일 때는 공급하다가 있어서 outfit A with B가 되면 또 A에게 B를 공급하다 가능하니까 outfit도 요 셈스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필수전사입니다. 요거는 사실 그래요. 뭐냐면 실제 시험에서는 지난 시험에 좀 나오긴 했지만 응용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out을 모르시는 분 없겠죠. 그래서 out of 블라블라면 뭐 바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I will work out of the office면 사무실 바깥에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추가 포인트가 좀 있어요. 뭐냐면 요건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그 PPT를 잠시 갖고 왔는데 제가 정규 수업 시간 막 PPT가 막 애니메이션에 막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PDF 파일이라 일단 이렇게 됐는데 out of가 기본 뜻이 뭐 이렇습니다. 밖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봐봐. 기계는 사람의 명령을 받죠. 명령이 영어로 order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가 사람의 명령을 벗어났어. 말해도 안 들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고장 난 거죠. 그죠? 그런 의미로 소리 내볼게요. out of order. 자, out of order. 명령을 벗어난 거니까 고장난이 됩니다. 그래서 토익 시험에서는 out of는 기본적으로 바깥보다는 어떤 부재의 뉘앙스로 잘 나와요. 그래서 뭐 out of print가 되면 절판된, 오케이? out of stock, 재고 없는, out of control, 통제를 벗어난, out of 안중, 죄송합니다. 그런 뉘앙스로 out of 나올 수 있게 기억하시고 참고로 out of는 지난 시험에서는 부사 자리에 전차처럼 기출이 됐지만 out of는 비동사 뒤에 보로도 잘 나오니까 be out of something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으니까요. 그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6에 반드시 나오는 접속부사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파트 6에서 문장이 나오다가 마침표로 끝나요. 그리고 얘들이 나오고 콤마 찍고 또 문장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너무 많다 싶으시면은 빨간색만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것들도 세 번씩 읽어보시고 앞뒤 문장을 연계해서 이렇게 연계해서 해석을 하는 타이밍이 올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빨간색 표시한 것들은 파트 6 나올 수 있다. 지난 시험에는 however 기출이 됐고요. 예언을 드렸지만 나머지 것들도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도 매번 강조드리는 건데요. 상당히란 뜻을 갖고 있는 부사들입니다. 얘들도 파고들어가면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겠지만 토익 시험에서 이 적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뉘앙스로 물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뜻과 숙여나올 거기 때문에 상당히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대표로 네 가지가 중요한데 제가 앞글자만 따서 컨, 시, 노, 섭이라고 할게요. 소리 냅니다. 컨시노섭, 컨시노섭이고 상당히로 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험에도 예를 드렸고 지난 시험에 얘가 기출이 됐는데 지난 시험에서 ly 띄고 기출이 됐어요. 제가 애들이 지금 상당히라는 부사라고 했죠. 그러면 ly 띄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한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그 느낌 기억하시고 또 얘들의 공통된 중요한 특징이 비교급을 잘 꾸며요. considerably more가 되면 상당히 더 이렇게 가능하니까 비교급 강조 부사로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중요하지만 빨간색들은 꼭 기억을 하자. 자, within입니다. 얘도 토익 공부를 좀 해보셨다면 뜻을 모르시면 안 되는 중요한 전치사죠. 이내인데요. 기간 이내, 2주 이내, 건물 이내, 직원 이내, 2km 이내 가능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불가능한데 within은 시점은 불가능합니다. 시점. 우리나라 말 해보면 within 7 p.m. 될 것 같죠. 7시 이내에 와라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기간은 가능해요. within 7 hours, 7시간 이내는 가능한데 within 7 p.m. 시점은 불가능하니까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반대말로 without이 있습니다. 얘는 이외라고 하지 마시고 without you, 죄송합니다. 없이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without exception, 이거 좀 중요해서 적고 갈게. exception은 예외란 뜻이죠. without exception, 예외 없이. 오케이? without ing, 동명사도 잘 나옵니다. 없이로 잘 기억하시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이번 시험 대비로 중요한 단어인데 지금 30번 장표까지 왔습니다. 꾸준히 보고 계시죠? 자, across는 기본 뜻이 이런 뜻이에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across the river, across street 가능한데 토익에서는 요 뉘앙스로 잘 나온다. 오케이? 더 많이 나와. 그래서 across country, 나라 전체, across university, 대학교 전체로 맨날 잘 나오니까 그 뜻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도 중요입니다. 얘는 꾸준히 토익 시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잘 좀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요겁니다. 요렇게 먼저 묶으셔야 돼요. be located in이 되면 어디에 위치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be situated in도 어디에 위치되다로 잘 쓰이고요. 그 다음에 be placed in이 되면 어디에 놓여지다. 비슷한 맥락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요게 대표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짝꿍으로 잘 나오는 부사가 있다. conveniently 기억하시고요. 얘는 편리하게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편리하게 놓여졌던 맥락으로 짝꿍으로 잘 나오고 그동안의 빈출 횟수를 보자면 요렇게 묶음으로 잘 나오니까 conveniently located를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뉘앙스의 전차로서 next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next는 벌써 느낌 딱 오시겠지만 바로 옆에 다음에라는 전치사예요. 전차로 끝났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to가 없으면 next 혼자는 전차가 아닙니다. next 혼자 있으면 형용사이면 부사예요. 내가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빈칸이 분명히 전차 자리야. 근데 보기에 그냥 next 혼자 있어. 그러면 소거하셔야 됩니다. to가 없으면 형부고 to가 붙어야 전차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토익 공부 좀 해보셨다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현재 완료, have나 has pp의 중요한 힌트들입니다. since는 따로 얘기 안 할게요. since는 이래로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 해보셔도 언제 과거 이래로 해왔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현재를 중요한 힌트고요. 자, 이거는 소리 내셔야 됩니다. 같이 해줘볼게요. fall in over. 자, fall in over. the last past. 자, the last past 기간은 뭐냐면 요 세 개 중에 한 개를 쓰고 the last past 중에 한 개를 쓰고 기간편에 나와도 현재 완료의 중요 힌트입니다. 그래서 for the last 5 years 이렇게 되면 지난 5년 동안 해왔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힌트고 이 빈칸은 뭐냐면 for in over 자리에 근근이 during도 가능하니까 during도 동안의 뜻 갖고 있잖아요. 그죠? 가능하니까 활용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적힌 것들은 죄송하지만 다 중요해요. 자, recently는 최근이라는 뜻입니다. 너 최근에 뭐 했니? 가까운 과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recently는 과거 시어 쓰기도 하고 현재 완료도 잘 쓰이거든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lately도 뜻은 최근에요. 근데 lately는 현재 완료만 거의 쓰니까 기억하시고, so far는 작년까지는 거의 안 나오다가 올해 좀 나와서 so far도 이제까지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so far, so good 들어보시겠지만 얘도 현재 완료랑 짝꿍으로 잘 쓰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뜬금없이 요거 좀 강조할게요. just입니다. just는 최근에 2번 기술이 됐는데 just는 참 쓰임새가 많죠. 근데 시제와 묶어보자면 just는 과거 시제를 쓸 수도 있고 have pp, 현재 완료 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뭐뭐 했다 라는 맥락으로 현재 완료도 가능하니까 just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동사입니다. 요거는 3가지를 읽기 전에 먼저 요거 한번 보여줄게요. 자, 주어 뒤에 동사로 is considering 있었고요. 요 2개 중에 골라준 문제 기출됐습니다. 답이 뭐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하셨는데 틀리셨습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A로 했냐 그랬더니 앞에 ing가 있어서 그냥 또 ing 좀 어색하니까요. 그냥 A로 했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자, 일단 요거 3개 보시죠. 소리 낼게요. suggest, command, consider. 자, suggest, command, consider는 뭐 뜻은 어렵지 않죠. 제안하다, 추천하다, 고려하다인데 목적으로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동명사를 가지는 대표동사예요. suggest ing, recommend ing, consider ing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is considering이 진행시제 동사이기 때문에 진행시 동사의 목적어 자리거든요. 그래서 얘 말고 얘로 골라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suggest, command, consider는 목적으로 준동사를 고른다면 ing가 답이다. 그것도 기억하세요. 자, 이건 아까 representative 잠깐 나왔었는데 뭐냐면 IVE나 AL이면 주로 형용사거든요. 근데 요거로 끝난 명사들이 좀 몇 개 있고 시험에 꾸준히 묻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 표시한 것들은 죄송하지만 모르면 시험장 가시면 안 돼요.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initiative는 계획 또는 적극성 둘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계획일 땐 가산명사, 적극성일 땐 불가산명사입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시고 이건 아까 얘기했고 alternative는 최근에 기술이 됐어요. 그래서 얘는 명사일 때 듯이 대체, 대안이라는 뜻도 있고요. 참고로 이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옵션 또는 선택상의 맥락으로도 가능하니까 alternative 명사 쓰임 잘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토익 공부를 좀 해보셨다면 절대 모르시면 안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이번 시험 대비로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access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access 모르면 끝나고 남으세요라고 하는데 access는 접근하다란 타동사가 돼서 바로 목적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access, customer database면 접근하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access 자체가 명사가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접근 또는 접근이 그때는 to랑 짝꿍이거든요. 그래서 소리 내볼게요. have access to. 자, have access to. 자, 그리고 include access to. 자, include access to를 같이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고 명사일 땐 또 불가산 명사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나 s가 안 붙는다라는 거, 수량편이 필요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얘도 기억하셔야 돼요. visit도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얘도 명사일 때는 to랑 짝꿍이죠. visit to the building 이런 식으로 쓰일 거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요것도 모르시면 시험장 가시면 안 되는 기본 단어들이죠. 그래서 때문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와 접속사입니다. 지난 시험엔 접사 because가 기출됐는데 뜻이 어렵진 않으니까 because of, due to, owing to, on account of, thanks to까지 기억하셔서 전사를 끝내면 전사니까요. 그래서 얘들이 잘 앞에 있으면 콤마까지 명사는 명사고 그 뒤에 문장. 오케이? 접선 소리 낼게려면 because since as. because since as. 때문에 접속이기 때문에 제 앞에 있으면 콤마까지 문장, 그 뒤에도 문장이 나올 것이다. 구분해서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땡수는 약간 긍정적인 뉘앙스죠. 얘는 덕분에 라고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때문에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필수전사입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혹시 모르시면 읽어보시고 뜻을 기억하고 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이번 9월 26일 시험 대비로는 요거 조금 강조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들어보셨나요? 소리 낼게요. between A and B. 자, between A and B 들어보셨죠? A, B 사이라는 뜻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between이 있다고 반드시 and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between도 혼자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혼자 있으면 품사가 뭘까요? 혼자 있으면 품사가 전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뒤에 명사만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럼 하나만 더요. between이 혼자 있으면 그 뒤에 있는 명사는 반드시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반드시 복수이어야만 됩니다. 왜? 사이란 뜻이니까요. 오케이? 그 느낌도 기억하셔서 between A and B도 가능하지만 and 없이 between도 혼자 쓸 수 있고 그땐 전사인데 뒤에 반드시 복수 명사 나올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공부하셨나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강의하거든요. 토익 시험에 관계대명사가 나온다면 80%가 보통 주격이 나온다. 종류 3가지 기억하시고 선행사가 있으면 그 뒤에서 이렇게 꾸미겠죠. 그죠? 그럼 얘들은 주격, 주어 자격이니까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옵니다. 굳이 그 사이 빈칸을 뚫어놓는다면 동사 꾸미는 부사는 가능할 텐데 거의 이렇게 나오니까 who is that 기억하셔서 주격 관계대명사 꼭 인지하시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자, 상황점사인데요. 요거는 모르시면 토익 공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기본적으로 짝짓기 문제 나오고 우리 시간 없습니다. 뜻 모르시면 지금 외우지 마시고 짝이라도 기억하세요. both A and B, either A or B 짝짓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인지하시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또 제가 이렇게 강의합니다. 시험장 갔는데 전치사 문제야. 보기 다 전치사인데 주어도 안 풀려.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돼. 근데 보기에 4가 있다면 4로 찍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답으로 잘 나와요. 근데 또 무조건 4를 찍으시면 안 됩니다.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자, 4는 사전 찾아보시면 뜻이 열 몇 개가 넘어요. 토익에서는 거의 2개가 나온다. 첫 번째는 동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For 2 years 이런 식으로. 이때는 출제 포인트가 얘랑 구분하셔야 돼요. during도 동안인데 during은 소리 낼게요. during the period. 자, during 뒤에 보통 특정 기간 명사가 잘 나와요. during the vacation, during the meeting. 근데 for가 동안일 때 보통 숫자 기간 명사가 잘 나오니까 그렇게 구분하셔서 기억하는 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 대비로 중요한 요건데 for가 뭐뭇을 위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또는 뭐뭇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be, 이거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be suitable for가 되면 뭐뭐에 대해서 적합하다. 뭐뭐에 대해 이상적이고 잘못된 것 같아요. 적합하다를 기억하세요. 적합하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뭐뭐에 대해서 적합하다로 쓰일 수 있는 맥락이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또 이런 명사들 토익이 많이 나온 겁니다. award for 뭐뭐에 대한 상, demand for 뭐뭐에 대한 수요 이렇게 잘 나오니까 묶어서 몇 번씩 외쳐보시고 시험장 가시고요. 이번 시험 되면 추가 포인트는 for가 요 뉘앙스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어떤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수단의 맥락을 표현할 때 씁니다. 뭐뭐로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e can use the library for fee. 이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맥락으로 수단의 뉘앙스도 있으니까 for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들도 이번 시험 대비 중요한 건데요. 이거 모르진 않겠죠. 굿은 좋은이란 형용사고 well은 잘이라는 부사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된 비교급이 better고요. 공통된 최상급이 best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품사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be known for가 되면 뭐뭐로 알려지다인데 여기에 best가 돼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known 꾸미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부사로 쓰인 거죠. 오케이? 그리고 the best choice 명사를 꾸밀 수도 있으니까 better choice 명사 꾸밀 수도 있죠. 얘도 볼게요. was designed 되었다 to meet the needs 어떤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동사 꾸미는 부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부사 기능이 있으니까. 오케이, better, best는 형부가 둘 다 가능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when하고 while입니다. when하고 while은 뜻은 아시죠? 뭐뭐 할 때 하는 동안인데 이번 시험대로 추가 포인트가 잘 들으세요. 일단 접사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근데 얘들은 또 부사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분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when ing 뭐뭐 할 때, when pp 뭐뭐 될 때, while ing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 pp 뭐는 되는 동안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분하는 방식은 ing는 능동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거의 가지고 있을 거고요. pp는 수동이기 때문에 목적어 없을 것이다. 그렇게 구분하셔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추가 포인트는 지난 시험에 while이 답으로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while은 그 이끄는 절에 진행 시제가
잘 나와요. 뭐뭐 하는 중인 동안에. 오케이? 근데 when은 기본적으로 그 뒤에 이끄는 절에 진행 시제가 나오지 않는다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칸이 뚫려 있고 뒤에 절이 있는데 진행 시제라면 얘는 지우고 얘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차이점도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또 while은 생략을 통해서 전면구만도 잘 가집니다. while in the building, 빌딩에 있는 동안에로도 잘 나오니까 그것도 기억하세요. 자, 의문사입니다. 의문사를 설명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의문사를 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할게요. 명사절을 이끄는 대절은 기본적으로 완전절입니다. 명사절이라는 소리는 명사 기능하는 절이죠. 그래서 대절이 만약에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이 대시 이끄는 절은 기본적으로 주동목 완전절일 것이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제가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의문사는 소리 내볼게요. 의문사는 접속사다. 의문사는 접속사다. Part 5에서는 의문사가 보이면 접속사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문장을 추가할 거예요. 근데 의문사는 종류만 잘 나눠도 발음 먹고 들어가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문 대명사입니다. 소리 낼게요. What, which, who. what, which, who인데 의문 대명사죠, 명사. 명사기는 하기 때문에 이 뒤에는 명사 하나가 빠져야 돼요. 즉, 주어나 목적어 없는 불완전절이 붙을 것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의문 부사입니다. 종류 소리 낼게요. When, where, how, why. when, where, how, why. 얘들은 의문 부사인데, 부사는 문장에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안 끼치니까 기본적으로 완전절을 가져옵니다. 인지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하나만 더. 얘들이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 있어. 이 절을 꾸미고 싶어. 누군가 꾸미고 싶어. 누가 꾸밀까요? 부사가 꾸밀 겁니다.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미니까 문장도 부사 꾸미거든요. 그래서 저번 8월달 시험에서 just가 how가 이끄는 명사절을 꾸미는 자리에 기술이 됐으니까 그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잘 나옵니다. 의문사절 같은 명사절은 부사 꾸민다. 또 잘 나오는 게 exactly도 명사절을 잘 꾸며요. 그 느낌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필수다라는데 이건 지난 시험에 예를 드렸는데 좀 안 나오긴 했는데, 자, given that과 providing that, provided that입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이것도 접사네, 접사. 접사고, 대시로 끝났기 때문에 접사입니다. 그래서 given that은 뭐뭇을 고려해 볼 때, providing, provide that은 뭐뭐라 가정의 접사인데, 대시 없어지면 given은 전치사가 돼요. 오케이? 근데 providing 똑같이 접속사로 쓰일 겁니다. 구분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대시 없어도 얘들은 접사다. 활용하세요. 자, 이건 또 최근에 한 3개월 사이에 한 5문제 이상 기출이 됐어요. 자, 숫자를 누가 꾸미냐? 기본적으로 부사 꾸미는데, 숫자를 꾸미는 수치, 수식, 부사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게 다 중요합니다. 다 하셔야 돼요. 하지만 기쁜 소식은 빨간색 표시된 것들이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하시고, 지난 시험에 얘가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기억하셔야겠죠. 제가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거 외에도 나머지 것도 중요하니까 빨간색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 외의 것들도 모르는 게 있다면 기억하세요. 숫자 앞에 답으로 잘 나올 것이다. 오케이? 기억합니다. 자, 이것도 지난 시험에 또 적중을 했는데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 before, after 뜻은 아시죠? 그죠? 전에, 후인데 얘들은 전치사도 되고 접사 되기 때문에 뒤에 명사나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문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접사 기능이 있으니까요. 근데 접사할 때 생략을 통해서 분사가 나올 수 있는데, before, after의 중요한 특징은 ing만 가지다를 기억하세요. 그냥 관용적으로 거의 ing만 써요. 소리 낼게요. before ing. 자, before ing. after ing. 자, after ing 기억을 하셔야 돼요. 추가 포인트는 이때 얘들을 꾸며주는 수식어가 있다. 대표로 3가지 기억하시고, 곧 즉시란 뜻인데 얘들이 꾸미게 되면 직후에, 직전에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험에서는 immediately after 기준을 그대로 제가 적중을 했고요. 근데 그 외에 요 3가지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후에, 직전에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이것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소리 내볼게요, 여러분. allow, want, expect, require, permit. 따라하세요.
자, alone, want, expect, require, permit. 뜻 모르는 거 없어야 됩니다. 토익 시험 보시는 분들이라면. 얘들의 특징은 일반 명사가 목적으로 나오면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가지는 대표동사들이에요. alone, want, expect, require. 가장 빈출은 요거랑 요거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 시험 대비로 중요한 건 요 두 가지입니다. advice, 목적어, 투부정사 잘 쓰이고요.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잘 쓰이니까 요것들도 기억하셔서 형태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빨간색만 기억하셔도 좋고요. 관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about 잘 알고 계시겠지만 about이 잘 아는데 제일 많이 나와요. 활용하시고 on도 좀 전문적인 뉘앙스로 관하여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regarding 모르시면 안 됩니다. regarding도 관하는 전치사고 나머지 검은색들도 모르시는 게 있다면 좀 읽어보시고 시험장 가셔서 관하여류의 전치사다.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마지막입니다. 좀 많긴 한데요. 얘들은 뭐냐면 투부정사와 투부정사 쓰이는 동사구들이에요. 제가 빨간색 표시한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be eligible to 뭐뭐 할 자격이 있다. 오케이? be intended to 뭐뭐 하기 위해서 의도되답니다. 하기, 하다, 하는 거기 때문에 동작을 표현하니까 동사가 쓰이는 to 부정사 구문들입니다. 빨간색이 제일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 나머지 것들도 3번씩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포인트로 얘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for 명사로 쓰기도 하니까 그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강의했고요. 꼼꼼히 잘 보셔서 시험 준비 잘 해주시고 예언 영상은 꼼꼼히 안 보시면 본인의 손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돌려보셔서 정리하시고 텍스트 파일 있는 거 아시죠? 밑에 더보기글 확인하셔서 텍스트 파일도 다운받으시면 볼 수 있으니까 활용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꼭 또 시험 끝나자마자 또 여러 가지 후기 관련 영상도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